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날씨는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제 마음은 너무 심란하고 무겁고 춥네요. 저는 고등학교 때 만난 첫사랑과 결혼을 했습니다. 18살 때 만나서 10년을 만나고 결혼한 저희. 아내와 오랜 시간을 만나서 그런지 잘 맞고 결혼 생활도 행복해서 저희는 걱정 없이 빨리 첫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와 결혼을 하고 첫 애를 임신했던 동안은 잘 몰랐는데 첫 아이가 조금씩 자라면서 아내가 주말마다 친구를 꼭 만나야 한다고 외출을 하더군요. 처음에는 꼭 매주 친구를 만나야 하나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춥다는 날씨에도 너무 덥다는 날씨에도 꼭 친구를 만나러 가야 한다고 하고 제가 너무 말리는 날에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고 못 보러 가서 정말 미안하다고 울면서까지 전화를 하는 아내. 무슨 친구길래 저렇게까지 보고 싶어 하나 하는 생각에 아내의 행동이 조금 과하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친구가 있을 수 있지 하면서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누군가에게 보고 싶다 등등의 전화를 하고 이번 주에는 꼭 보러 갈게 등의 전화를 하는 아내. 처음에는 아내가 다른 남자가 있나도 싶었지만 제가 집에 있을 때도 너무 자연스럽게 전화를 하는 아내를 보면서 다른 남자는 아니겠거니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체 누구를 얼마나 보고 싶길래 자주 전화도 하고 울기도 하는지 이상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렇게 매일 아내의 전화를 엿듣던 중 저는 드디어 어쩌면 아내의 비밀을 킬 수 있을 만한 단서를 얻게 되었습니다. 내일 땡땡 피자 먹자. 2시에 괜찮지? 맛있는 거 사줄게. 내일 만나. 2시 땡땡 피자. 저는 가게에 미리 가서 아내가 언제 오는지 살폈습니다. 2시, 아내의 등장. 저는 아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계속 곁눈질로 따라갔습니다. 아내는 아이와 남자가 있는 테이블에 앉더라고요. 웬 아이와 남자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이와 남자를 만난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엄마가 요새 집에서 잘 나올 수가 없어서 저번 주에 못 봐서 미안해. 오늘은 엄마가 우리 땡땡이 먹고 싶은 거 다 사고 보고 싶다 했던 영화도 보여줄게. 엄마가 앞으로는 자주 볼 수 있게 노력할게. 미안해. 아내한테 아이라뇨? 저 몰래 한번 결혼이라도 했던 걸까요? 저와 연애를 할 때는 모든 게 처음이라고 했던 아내. 아이라니 대체 몇 살일까 하고 저는 아이의 얼굴을 제대로 본 순간 놀랐습니다. 그 아이는 중학생쯤 되어 보이더군요. 저와 아내의 나이는 이제 35, 아이와 남편도 있으면서 절 속였다는 사실에 전 그 자리에서 하얗게 질려만 갔습니다. 게다가 앞에 있는 남자에게 자기라고 부르면서 보러 가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아내. 아내에게 저의 존재는 무엇이고 우리 사랑에서 나온 아이는 아내에게 어떤 가치가 있을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찼던 피자 가게를 나오고 집에 가서 한참을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더군요. 어릴 때 낳은 것 같은 아이는 무엇이고 자기라고 부르는 남자는 또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이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울면서 밥 달라고 놀아달라고 하는 아이에게 밥을 주고 놀리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멍했습니다. 저녁에 잔뜩 신이 나서 돌아온 아내. 아내가 오자마자 아내에게 제가 오늘 아내 몰래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너 나한텐 수처녀라고 하더니 아이도 있고 다른 남자도 있었어? 게다가 네가 애라고 부르는 아이 중학생 정도 돼 보이더라? 너 나한테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게다가 그 남자한테는 자기라고 부르더라? 자기라는 사람과 아이라니. 우리 아기랑 나는 대체 너한테 무슨 사람이니? 당황한 얼굴로 자기 뒤는 어떻게 캤고 대체 어떻게 알았냐고 하는 아내.
네가 매일 대놓고 하는 전화 들으면서 처음에는 그냥 친구들하고 연락 잡는 건가 했는데 울고 불고 조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네 뒤를 따라가 봤는데 이런 막장이 있을 줄은 몰랐네. 대체 뭐 하는 여자야 너? 계속해서 당황한 표정으로 절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아내를 보면서 정말 화가 계속 나고 기분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당황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아내를 뒤로 한 채 집을 나왔어요. 허황된 표정과 눈물로 얼룩진 눈 때문에 얼룩져 보이는 거리, 흐릿해 보이는 가로등불. 어디를 가야 할지 헤매던 중에 그저 보이는 술집에 들어갔습니다. 안주와 술을 시켰는데 안주는 먹을 입맛도 없어서 술만 들이켰죠. 술만 계속 먹으니 속은 쓰리고 오늘 본 것은 잊고 싶고 그렇게 잔뜩 취해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아른아른 흔들리는 시선 속에 아내가 보였습니다. 달려가서 아내를 그저 꼭 끌어안았어요. 내 사람인데 대체 누구의 사람일까 하는 생각으로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제가 취해서 말해주는 거라면서 아내가 말해주더라고요. 아내는 학생 때 실수로 아이를 임신했고 차마 지울 수는 없어서 아이를 낳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이도 낳았고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본인 부모님 쪽에서 계속 반대를 해서 결혼은 할 수 없었다고요. 그래서 결국 아이는 남자 쪽에서 키웠다고 하네요. 지금은 남자 쪽도 새로운 사람과 결혼해서 살고 있고 그쪽에서 아이 엄마가 돼서 키워주시고 계시다고. 그 남자를 자기라고 부르는 거는 아이에게 그래도 친모와 친부의 사이가 친하다는 것을 보여줘서 아이 자존감이나 정체성에 상처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더군요. 비록 일은 이렇게 되었지만 이제 그 남자와의 정은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 아이는 한 번씩 이렇게 보는 것이라고 하며 정말 사랑하는 것은 저고 힘들었던 자신의 삶에 찾아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하는 아내. 참,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니 미운 마음보다는 뭐랄까요?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큰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아내를 사랑했었던 건가 봅니다. 그렇게 아내의 진심을 알게 된 순간 화났던 마음이 눈녹듯 녹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다시 아내에 대한 믿음을 갖고 열심히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갔습니다. 뭐 어떻게 모든 걸 다 잊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최대한 잊으려고 했고 그렇게 다시 저희 가족에게 행복이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생각은 오산이었어요. 크면 클수록 아내도 저도 조금도 닮지 않은 저희 아이. 혹시나 해서 아내 쪽을 닮았거나 제 쪽을 닮았거나 했지만 어디서도 우리 아이 얼굴과 비슷한 얼굴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릴 때는 아내 쪽을 좀 더 닮았나 했는데 그것도 애매하더라고요. 대체 누굴 닮았는지 아리송한 아이. 여전히 열심히 자신의 아이와 그 남자를 만나는 아내. 이러면 안 되는데 아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문이 들었습니다. 점점 드는 큰 의심. 저는 대놓고 아내에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땡땡이 대체 누구 아이야? 너 혹시 밖에서 만든 애는 아니지? 땡땡이랑 내가 뭐 너에게 햇살 같은 존재? 땡땡이 다른 사람과 네 사이에 햇살 같은 존재인 거 아니야? 아내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그동안 자신을 용서해 준 것처럼 하더니 이런 식으로 사람을 계속 피말리게 하려고 하는 거냐며 이럴 거면 그냥 차라리 이혼을 하자면서 화를 내더군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 어이가 없었고 또 너무 과할 정도로 화를 내는 아내를 보니 솔직히 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게 되었어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아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결과지를 받아들게 되었는데 세상에 결과가 제 아이가 아니라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 결과지를 받아서 보는데 머리가 핑 돌면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더군요. 저는 곧장 아내에게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보여줬습니다. 그걸 본 아내 얼굴은 순간 하얗게 질리는 듯 하더니 조작이 아니냐며 또다시 발광하듯 달라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미쳤구나 싶더군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혼을 요구했고 그럴 수 없다는 여자에게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도 없다는 그놈에게 연락을 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죠. 솔직히 애가 이놈 애든 아니면 완전 생판 모르는 놈의 애든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와이프에게 찾아갔고 이러한 이야기를 전했죠. 알고 보니 내 자식도 아니었고 그 둘은 계속해서 한 번씩 만나는 것 같더라 했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도 하얗게 질려가더니 정말 배신감에 찬 눈물을 흘리더군요.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어도 그 사람만 믿고 그렇게 키워왔는데 이후로도 자신을 배신하고 계속 만남을 가져왔다는 게 밝혀지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요. 그렇게 얼마 뒤 그 남자도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여자도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그 남자와 일치하더랍니다. 그렇게 쓰레기 둘 때문에 저와 그 여자 그리고 애들까지 똥밭에 구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 가정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도 깨버려서 속이 시원합니다. 그놈이 또 행복한 꼴은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상대 여자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얼마 전 이혼 소송을 마무리하게 되었고 위자료까지 제대로 받아냈습니다. 자식은 제 자식도 아니니 키울 필요 없으니 알아서 키우라고 했고요. 그렇게 그 쓰레기들은 둘이 살면 되겠거니 했는데 그렇게 서로 가정이 있으면서 몸도 부비고 하더니 정작 둘이 애들 키우면서 살기는 싫었나 보더군요. 결국 그 여자나 애들은 그놈에게 던져놓고 도망갔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정말 몸은 함부로 놀리고 모성애라곤 하나도 없는 그런 여자라니. 앞으로도 그렇게 쓰레기처럼 구르다가 인생 끝났으면 좋겠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